네, 시간이 되어서 다음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자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시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준비하신 여러 선생님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어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 방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윤희원 한국교가교육학회 회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낯익은 얼굴도 많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지인작에 만났어야 할 이 바닥의 동지들이고 하니까 이게 조금 떨리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처음으로 월급 받고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것이 1979년 1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그 길었다는 일제강점기에 그 맞먹는 세월인데 그러고 보면 참 그 사이에 많이 변했고 그 변한 가운데 또 나름대로 교재도 내고 뭐 KPT도 하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집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어 한국 문화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점점 더 그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될 그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토론이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으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제목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이라서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원래 받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사실상 그 한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진행돼야 될 연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기고 또 지금 빨리 반으로 줄이려니까 여기 원고를 바탕으로 하되 앞서 들으신 말씀, 앞으로 들으신 말씀 싹 빼고 초고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 한국문화 혹은 한국어 한국문화에서 한류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조금 그 어떤 문체론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한류 활용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거 제 과거가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조항록 선생님도 보급이라는 그 어휘 용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짚고 지나가셨는데 보급이나 뭐 교육이나 확산이나 그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다소 무질서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방금 그 조항록 선생님께서 그 아주 방대한 그 추진 과제를 상세하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교육은 뭐 이렇게 그 생각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추진 과제가 이제 공급자 쪽이라면 받는 쪽에서의 성취 기준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뭔가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다 선생님인데 선생님으로서 우리 제자들이 뭐가 좋아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의 언어나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심취할 때 걱정도 합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운다고 또 불어 배운다고 프랑스 문화원 가서 매일 살고 미국 영화 보고 뭐 흑인 랩 부르고 이러면 걱정들 했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 것을 할 때 그 나라의 부모들이 그 나라의 교육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 다행히 지금 K-팝은 그게 전혀 우리가 작곡한 것도 아닌 것도 많고 복장도 우리 고유의 복장 여기 안무도 그런 복장 없잖아요. 그것도 없고 뭐 그 안무도 상당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경험한 이 서구의 부모님들은 다른 노래 좋아하는 것보다는 안심을 해요. 일단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가 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종래에 생각하는 무슨 뭐 한 번 배워서 오래 요새 유행하는 말로 지속 가능하게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더 넓고 깊고 높은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 제도적 확충이
인력의 확보, 안정적 재정 이런 것들이 말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긴 안목에서 돼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어, 한국문화와 한류. 그래서 이른다라고 한 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좀 감이 덜 잡혀서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류를 어떻게 내가 써먹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2.1의 맨 아래 쓴 것처럼 우리가 비틀즈의 노래를 알고 피자가 맛있다 그래서 영어나 이탈리아 문화를 얼마나 아는 건지, 또 중국 무술 영화나 일본 만화에 통달한 애들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 지금 그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또 한류하고도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한국어,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데에서 이른바 한류, 또 한류를 주도하는 속칭 한류 상품, 거기서 상품은 그 팔기 위한 물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품, 프로덕트라는 의미에서 그런 한국발 문화 상품이 주로 이끌고 있죠. 한국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순한국적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요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발 문화 상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다면 우리가 교육의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그래요. 뭐 누구 너무 좋아요. 프랑스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갑자기 너무너무 전철이 복잡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옆에 그 공연장에서 그때 누군가 걔네들 뭐 비스트인가 누군가 와서 공연을 하니까 PM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나도 참 미안하게도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랬을 때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와 한국말이 좋아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팝송 가사 외듯이 그 한국어를 알고 노래방 가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한글을 모른다. 그래서 한글을 배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럼 그것을 정말 이 교육의 여러 단계에서 주의 집중을 하고 동기 유발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것이 교수학습 활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활용하되 이것을 팝송 듣는 데서 나아가서 우리가 판소리도 좀 듣고 또 보면 우리 걸그룹 왜 그런 거에 굉장히 유행 막 해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또 우리의 복장에도 좀 복식에도 관심을 갖게 그런 쪽으로도 확산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어, 한국 문화에서 한류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목적에 맞게 한류라는 현상이나 그 컨텐츠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덜어는 이제 교재 반영을 하자. 그래서 교재 내용을 재미있게 하자. 우리가 교육에서 재미를 위해서 교육의 효과나 품위를 얼만큼 실행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도입을 한다는 것은 저도 한국 교과서 뭐 아시다시피 많이 만들었지만은 교과서가 대사 나올 때는 이미 흘러간 옛 노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비단 한류뿐 아니라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 때도 그 시류에 시의 적절한 소재를 잡다 보면 그 교과서 한 번 만들면 오래 쓰잖아요. 지금 제가 92년에 만든 거 지금도 쓰는데 20년을 쓰는데 그 당시에 최첨단 뭐를 넣어도 뭐 이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면 결국 한류를 통해서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진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알매 수준을 높이고 그 알매 수준을 또 유지 발전시키다 보면 그것이 또다시 한류에 대한 관심을 창출을 하고 이게 좋은 식으로 점점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막연히 얘들아 너네 K-POP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한국말 배우자 까지만 갈 건지 또 혹은 한국어 아는 사람 내일 한국어과 내일 어디 뭐 영화제 하니까 가세요. 이 정도로 할 건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학당에서 이 공식적인 아주 아카데믹한 노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제 몇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한글 100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제는 현지인들이 현지어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쓰는 100일장을 구상을 해보면 한글이라는 부담을 넘어서서 한국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지금 이 토픽 초급도 어려워요. 참 제가 또 KPT 개발한 사람으로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가 주니어 토픽이라든지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 무술에 까만 띠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 빨간 띠, 파란 띠, 노란 띠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런 이 토픽의 하급을 조금 더 세분한다든지 혹은 이런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걸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할 수 있을 것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한류를 활용해서 한국어 한국문화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 그 엄청나게 깊은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이 알랑가 몰라를 혹시 아실는지요? 로 바꾸어가는 그 과정과 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알랑가 몰라를 이해를 하면서도 실제 언어 생활에서 혹시 아실는지요로 갈 수 있는 정말 참 그날을 위해서 더구나 이제는 이 세종학당이라는 이 든든한 네트워크가 생겼으니까 세종학당이 이끌어주고 또 받쳐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우리도 그냥 매수목을 맨땅 했듯이 계속 열심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 생일은 환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종학당의 환갑에 모두 다 같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압박을 드려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이 모두 다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끊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따가 또 이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자유포럼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 또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근 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님께서 한국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 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근입니다. 저는 한류 전도사라고 매스컴에서들 많이 이름을 붙여주고 한류에 관해서 처음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쓰고 보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한류 전도사라고 합니다. 방금 혹시 아실런지요? 혹은 알랑가 몰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앞에도 또 세종학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형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알랑가 몰라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니 참 이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빨리 하라고 그래서 2시간 이하는 해본 적이 없는 초스피드 강의를 얼른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 쪽에서 억지로 얘기하기보다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최초의 한류학자 혹은 한류인이 우리 조선시대의 허난서론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에 반항하 또 시대에 저항하는 지식인 아주 멋쟁이들입니다. 두 분이 형제죠. 근데 이 허균 선생은 최초의 크리스찬이었고 또 유교 시대에 아주 자유분방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 누이인 허난서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필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슬픔 가득하고 동시에 또 아름답습니다. 한류가 바로 그런 거죠. 시대에 저항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리고 본류에서도 벗어났지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허균 선생이 쓴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을 쓰기에 앞서서 허균의 일생은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그 답답한 시대 현실에 너무도 좌절해서 혹시 이 세상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홍길동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이단자, 혁명가로서 처절하게 목숨을 뺏기죠. 광해군한테. 그런데도 이 허균 선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내가 왕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울부짖음도 무참하게 무시당한 채 완전히 능지처참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홍길동전은 사실은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책에서 사람의 나라라는 책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홍길동전은 소설이 아니었어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1953년도 요즘 말이 많은 오키나와 유구국 현에서 홍가왕에 대한 기념비를 만들어서 헌정하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자유와 민권 운동을 위해서 쓰러져간 홍가왕에 대한 추모비였습니다. 그리고 헌안서론은 당대의 여류로서 마치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듯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 이 나라, 한 500년 전에 헌안서론이라는 그 멋쟁이 여자가 20대에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그런 비극적이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두 인물을 저는 보면서 이것이 한류의 시초이고 한류가 가는 길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르러서 제가 공무원 교육기관이나 혹은 회사 그리고 여름 썸머스쿨 각 대학의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썸머스쿨에서 외국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고 또 그네들로 하여금 리포트를 받으면 제가 최근에 이르러서 너무도 놀라운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영어로 당신을 뜻하는 you를 쓰면서 배우면서 you를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요즘은 뭐 마음대로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근데 you는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you를 쓰기가 참 난처했어요. 당신, 스승에게 여러분 당신, 혹은 부모에게 당신, 또 아무에게나 당신이라고 you를 쓸 수 있나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참 쓰기 어렵습니다. 즉 영어에서 you를 배우면서 저는 인간관계에 대등하고 평등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평등함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저는 한국어 교육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류 문화자입니다. 문화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한국어 교육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를 배우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저한테 보고하는 가장 보편적인 결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관이 달라졌다.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뭐냐면 한국어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주변을 염려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접했다는 거. 뭐냐면 같은 거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한국어의 세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면서 정말 풀뿌리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어를 교육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오늘 요 말을 하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다른 거는 뭐 다 관두더라도 우리 한류 문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세종합동이 없더라도 이미 한국어 열풍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왜? 한류 문화를 통해서. 한류는 또 하나의 문화입니다. 지금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열광의 시대에서 지금은 정착의 시대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류 문화가 또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한류를 통해서 한국어가 빛을 발하고 또 그 옛날 한국 문화를 통해서 별로 재미를 못 느꼈던 우리 외국의 우리 동지들이, 한류를 하는 동지들이 새로운 차원의 한국어, 새로운 차원의 문화, 한류 문화를 습득하고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고 새로운 세상을 배워간다는 사실에 저 자신 마음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한류는, 그리고 한국어는 결코 정부 주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할 일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네들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재를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지,
한국어를 이끌고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류 문화가 저절로 자생했듯이 한국어 교육도 그렇게 자연스럽고 평등한 문화를 영어에서 배웠듯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지향해야 되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며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 한류 학자로서 그 말씀만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어가 세계인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의 주제인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한국 문화의 도약을 위한 세종학당의 지역별 접근 전략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께서 유럽 지역의 세종학당 접근 전략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11년까지 파리의 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좀 전에 강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 K-POP 파리 콘서트를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현지의 젊은이들을 협회를 그 2년 전에 만들어서 우리가 본 거는 그냥 그 사건만 봤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서 그 프랑스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물론 제 직업은 연극 연출가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고요. 루브르 앞에서의 데모 다 연출이었습니다. 연출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준 연출이지 제가 만들어낸 연출은 하여튼 그렇게 정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게끔 민관, 전문가, 현지와 우리 정부가 협력해서 만든 일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글 안에 있습니다. 7분 내에 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긴 글을 읽어보시면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접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먼저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울까 그들이 그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 일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아니죠. 대중문화의 인기나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의 유행이 아니라 언어의 우리말에 대한 학습으로 이어지고 한국학을 전공하겠다라고 선택하는데 반드시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함께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6개 대학의 한국학과에 한 50명 정도 전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칠 무렵에 해서는 마지막 학기 2010년 11년도 학년에는 8개 대학의 한국학과가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1000명이 된 것은 우리 K-POP 콘서트를 하기 2년 전부터 1000명이 됐었습니다. 그 유행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 베세베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잘 나가는 집 자제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걔네들은 김치 먹고 K-POP 듣고가 나와서 사실은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을 또 우리 말 안에는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문화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아까 강 회장님이 따로 놓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과연 그들이 지금 우리 대중문화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우리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얼마나 있는가. 그 기회를 확대할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게 되고 더 알고 싶으니까 더 궁금해서 또 한국어를 배움으로 해서 또 더 다른 문화예술로 접근을 하게 되고 하는 이 상호 간의 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제 긴 글의 전략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를 들면
한류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 인구가 엄청납니다. 프랑스에만 5년 전 통계로 유급자 이상이 6만 명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은 한국말을 조금씩 배웁니다. 하는 도중에 사범님으로부터.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 준 일도 없고 그들을 위한 문화를 가져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로 따지면 이 인구, 중국은 여기에 거의 뭐 한 100배 가까이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앞에 써놓은 글들은 유럽에서의 한국의 문화적인 저변이 이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한류는 뭐 4, 5년 가고 말 것이다. 이건 정말 현지를 모르는 말씀이고, 서로 문화적인 저변이 확대된 만큼 한류가 조금 매력이 떨어지더라도 또 우리 문화가 커버를 하고, 또 우리 문화적인 매력이 여러 다양한 계층으로 하여금 우리 미술을, 우리 문학을, 우리 음악을 뭐 이렇게 즐기다가 또 다시 유행이 힘을 받는 순간에 또 다시 한류가 유지될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간 좀 길게 제가 쭉 써놨습니다. 우리 말을 배우고자 하는 그 저변에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발전, 오전에 말씀하셨던 월드컵에서의 성과, 또 그들을 놀라게 했던 2차례의 큰 사건, 5월 24일에는 드디어 큰 기사까지 르피가로라는 데 났습니다. 제가 쓴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8년 부임한 지 얼마